안녕하십니까. 오늘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인 유진테크에 대한 리서치 발표를 맡게 된 23기 심동윤, 22기 김지호입니다. 이번 리서치 제목은 Build of Jump in Next Generation DRAM입니다. 이번 발표는 차세대 DRAM 공정에서 수율을 높이며 동사가 어떻게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인지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AI 열풍으로 HBM과 3단 DRAM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반도체를 만드는 증착 장비 시장에서 우리 국내 기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깊게 고민해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오늘 저는 유진테크가 왜 단순한 장비사를 넘어 차세대 공정의 핵심 파트너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발표 순서는 기업 프로필부터 산업 분석, 기업 개요, 투자 포인트, 그리고 밸류에이션 순으로 제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소개입니다. 유진테크는 2000년에 설립되어 약 24년의 업력을 가진 코스닥 상장사로 현재 시가총액은 약 3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장비와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를 보시면 내부자 지분이 약 36%로 안정적이며 국민연금과 삼성자산운용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시장의 높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적 추이를 보시면 2023년 업황 부진을 지나 2024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150% 이상 급증한 612억 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폭발적인 매출로 강력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였는데,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전방 산업의 설비 투자 확대와 동사의 고도화된 장비 경쟁력이 맞물리며 2026년 실적 또한 본격적인 상향 궤도에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하회하였으나 이것은 26년 2월 순이익구조 변동 공시에 따르면 이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로 연간 평균 100억 원 수준의 시설 투자를 지속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 기조 속에서도 고부가 장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연간 매출 총이익률 49%를 유지하며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 잡아내는 탄탄한 재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유진테크가 올라탄 시장의 진짜 동력을 생각해 본다면 AI 성장이 불러온 메모리 반도체의 질적, 양적 팽창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양적인 측면을 보시겠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 LLM AI 학습과 추론을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자본 지출 전망치를 보시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무려 연평균 44%라는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는 곧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DRAM과 차세대 HBM이 수요가 단순히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 시장의 판 자체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질적인 변화, 즉 고용량화에 주목해야 됩니다. 엔비디아의 GPU 로드맵을 보시면 그 흐름이 명확합니다. 기존 H100 모델이 96GB의 HBM을 탑재했다면 곧 출시될 최신 모델인 루빈 울트라는 무려 1024GB의 탑재량을 요구합니다. 불과 몇 세대 2-3년 전만 해도 96GB가 메모리 요구량이 거의 10배 가까이 뛰게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가 리서치한 유진테크 핵심 장비 LPCVD의 중요성이 부과됩니다. 반도체가 고사양화되고 미세화될수록 웨이퍼 위에 방막을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입히느냐가 수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유진테크의 LPCVD는 우수한 스텝 커버리지와 방막 퀄리티를 보장하기 때문에 고성능 HBM 제조 공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수요에 힘입어 글로벌 LPCVD 시장 규모는 2025년 38.4억 달러에서 2035년 약 65억 달러 수준으로 견고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진테크는 이 거대한 AI 인프라 확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준비가 된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역량과 기초 체력을 분석한 컴퍼니 오버뷰 세션입니다. 저희 리서치 팀은 유진테크를 단순한 장비 납품 업체를 넘어 차세대 반도체 증착 공정의 종합 솔루션 파트너로 정의했습니다. 그 핵심의 근거는 미래를 내다본 공격적인 투자와 압도적인 R&D 역량이 있습니다. 먼저 시설 투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진테크의 연간 시설 투자 규모는 평균 100억 원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천 공장의 증설 착공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장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몰려올 글로벌 메모리 제조사들이 급증하는 수주 물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준비된 자만 기회를 잡는다는 말처럼 유진테크는 이미 생산 능력 면에서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의 원천인 연구 개발비 지출 규모도 고무적입니다. 2021년 700억 원 수준이었던 연구 개발비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5년 기준 약 9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매출액 대비 매우 높은 비중으로 기술적 초격차를 유지하려는 회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공격적인 R&D 투자와 시설 확충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판관비가 상승하며 이익이 다소 눌려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펀더멘털을 확인하기 위해 분기별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무려 96%라는 무려 96%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투자의 결실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진테크의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 기준 18.2%라는 매우 낮은 수치까지 감소했습니다. 반면 자본 총계는 4,914억 원 규모로 확대되며 재무적 안정성을 공고히 있습니다. 이는 대외적인 경기 변동이나 업황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연구 개발과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진테크는 외부적인 업황 회복이라는 순풍을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키우며 체질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유진테크의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김지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디램 증착 장비 분야에서의 경쟁력입니다. 동사는 국내 유일 PCBD 업체라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 장비인 블루데이 제품을 통해 국내 PCBD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메모리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한 국내 유일의 증착 장비 업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의 약 90% 이상이 디램 공정 장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디램 투자 확대 국면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에피텍시얼 장비 시장 진입 가능성입니다. 에피텍시얼 장비는 기존 웨이퍼의 결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단결정 방막을 성장시키는 공정입니다. 최근 반도체 공정이 3나노미터 이하로 미세화되고 GAA 구조가 도입되면서 로직 공정에서 에피텍시얼 공정의 중요성이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진테크 매출은 대부분 디램 장비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동시에 에피텍시얼 공정으로 확장 가능한 기술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메모리 업체의 설비 투자 확대입니다. 유진테크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객사는 SK하이닉스이며 최근 기준 약 65에서 70% 수준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 서버용 HBM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디램 중심의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오랜 기간 SK하이닉스 디램 공정 내에서 LPCBD 장비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어 선단 공정 전환 과정에서도 장비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삼성전자 역시 HBM 생산 확대와 함께 평택 P4 및 P5 공장 건설 재개를 통해 메모리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장비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투자 포인트를 바탕으로 추정한 매출 테이블입니다. 먼저 SK하이닉스양 매출은 디램 설비 투자 확대를 반영하여 25년부터 27년까지 연평균 약 15에서 18% 수준의 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삼성전자양 매출은 HBM 및 차세대 디램 투자 확대를 반영하여 연평균 약 10에서 12% 수준의 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고객사 매출은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업체를 포함하여 전체 매출에서 약 5%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매출 원가는 과거 원가율 추이를 기반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유진테크의 매출 원가율은 과거 약 50에서 55% 범위에서 변동해왔습니다. 23년 메모리 업황 둔화로 원가율이 상승했었지만 24년 회복과 함께 51%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향후 AI 메모리 투자 확대에 따른 장비 출하 증가와 생산 라인 가동률 상승을 고려하여 25년도 원가율은 50%, 26년도는 49%, 이후는 보수적으로 50% 수준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한강비와 유승은 다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목표 주가는 포워드 PER 밸류에이션 방식 적용하였습니다. 피어그룹은 원익 IPS,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등 주요 전공정 장비 업체를 참고하였습니다. 이들 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포워드 PER은 약 23에서 26배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메모리 여펑 회복기에는 30배 이상의 멀티플이 적용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유진테크는 디램 증착 장비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성장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차세대 공정에서 활용되는 에피텍셜 장비 시장 진입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어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반영한 프리미엄 부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리포트에서는 AI 메모리 사이클과 신규 장비 성장성을 반영하여 PER 33배를 적용하고 상승률 27.23% 그리고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면서 제가 처음으로 팀장을 맡게 되다 보니 수치나 논리 구조 면에서 부족한 점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엄청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게 매출 추정하실 때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매출이 증대하면 거기에 뭐 특정 퍼센티지 그 약간 비례하게 증가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CBD, PBD 이제 기계를 사가지고 그 증착을 하면 한 대에 뭐 몇백 개, 몇천 개씩 들어가가지고 공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얘네가 한 번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 대당 몇 개를 공정을 돌릴 수 있는지랑 납기에서 얘네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요.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샀잖아요. 근데 얘네가 몇백 개 이미 몇천 개, 몇백 개씩 빠르게 공정을 돌려버리면 여기 입장에서는 매출 늘어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소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의 기계가 앞으로 얼만큼 얼마나 더 필요할지 이거를 매출이랑 정비례한다고 봐도 되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정확한 수치적인 면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AI 관련 메모리가 많이 수요가 올라가면서 지금 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만큼 더 많은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양에서 추가적으로 더 공정이 점점 더 고단화되고 미세화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디램을 필요로 하지 그걸 가지고 있는 걸로 소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논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지 죄송합니다. 혹시 그 피어그룹 선정해 주실 때 그 성장포 적어주신 것 같은데 3년 평균 포워드 펄을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왜 3년치를 잡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 반도체 사이클을 여기까지는 제가 산업 분석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업체는 사이클을 따라서 큰 저하와 큰 상승을 반복을 한다라는 산업 분석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 평균치를 담으려면 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프리미엄을 지금 슈퍼사이클이라는 프리미엄을 더할 수 있도록 그 평균치의 프리미엄을 더하기 위해서 3개년을 선정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국내외로 잡았잖아요. 혹시 그러면은 이걸 왜 국내 기업이랑 해외 기업을 다 같이 잡았는지도 궁금하고 해외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도 결국에 멀티플이 좀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일단 먼저 처음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리포트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죄송하고요. 혹시 다음 질문하실 분 하시나요? 그 증착 장비 중에 경쟁사 대비 기술력이 좀 우위가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이런 증착 장비의 좀 기술력이 타 경쟁 업체가 진입하기에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좀 있는 분야일까요?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현재 국내에서 LPCBD라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유진테크로 유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처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회사가 진입을 하고 개발을 할 수 있었으면 이미 진입했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R&D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기술적 경쟁력이 좀 유지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진테크에서 밀고 있는 LPCBD는 우선 LPCBD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배지 방식이랑 쉽게 말해서 여러 웨이퍼를 쌓아놓고 한 번에 웨이퍼를 만드는 방식이 1번이고 2번 방식은 웨이퍼 하나하나를 위에서 일괄적으로 써가지고 한 개씩 만들어서 수율을 더 좋게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유진테크는 여기서 2번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웨이퍼 하나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1번 방식보다 조금 더 수율이 좋지만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매출이 나오는 그 웨이퍼 수,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웨이퍼 수가 배치 방식보다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도화된 그 능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LPCBD 그 싱글 타입 방식에서는 유진테크가 국내에서 상용화된 유일한 기업이라서 아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릴 거는 그 이재명 정부가 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금산분리 원칙을 살짝 규정해 준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자회사로 이제 금융 리스 기업을 만들게 해주면서 이거 하이닉스를 너무 몰아주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 이러한 싱글 배지 기업이 나중에 이제 HBM 이제 고용량화로 가면서 더 밀접된 기술이 필요하고 SK 하이닉스한테도 조금 더 고급화된 방식의 웨이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주는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 면에서 이제 금액을 줄이더라도 이 정도의 값어치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괜찮게 하셨고 그냥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질문드릴게요. 27년까지 추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도 곧 캐파 늘리는 게 끝나고 삼성전자 측에서는 사실 캐파 늘리는 아직 소식을 제가 접하지 못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근데 이게 27년까지 이어질까요? 그 캐파 증설하는 게 주요 고객사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꼽으셨으니까. 우선 유진테크의 매출 비중이 하이닉스가 7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하이닉스가 캐파를 늘린다는 것은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납득이 가는 설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향후 2년까지 성장률을 추정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유지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는데 그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연도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26년도에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